차세대 아이폰 관련해서 4개의 코드가 있다면 하나의 LCD 모델, 그리고 2개의 OLED 모델,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코드는 어떤 모델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마도 가제소를 계속해서 구독하신 분들은 분명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출처는 대만의 이코노믹 데일리고요. 팍스콘의 직원들을 통해 올해 9월 발표될 새로운 아이폰과 관련해 이렇게 4개의 코드가 있다. 즉 4가지 종류의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801과 802는 약 5.8인치와 6.5인치의 두 종류의 OLED 모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제품들 기존의 아이폰 X처럼 스테인리스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남은 게 알루미늄 테두리를 가진 6.1인치 LCD 아이폰인데요. 핵심은 이 6.1인치 아이폰에 해당하는 코드가 1개가 아니고 2개라는 점이죠. 과연 어떤 파생 모델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코노믹 데일리는 올 상반기에 이미 밍치고가 이야기했던 6.1인치 듀얼심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예상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졌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9to5 맥을 비롯한 유력 외신에서 전한 iOS 12 베타에서 발견된 듀얼심 코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국내 일부 매체가 이 기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듀얼심 모델과 관련해 6.1인치라는 가장 유력한 선택지를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예 제외를 하고, 이 듀얼심 모델이 5.8인치 모델에 들어가는지 6.5인치 모델에 들어가는지 확실치 않다, 이런 워딩으로 이를 전하면서 듀얼심이 고가형 모델들에 장착된다는 식으로 국내에는 전혀 다르게 전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듀얼심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따로 있죠. 이 국가들 중에 인도와 중국이라는 향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싸움에 키를 쥐고 있는 두 국가가 있고, 이 6.1인치 아이폰이 3가지 모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듀얼심 파생 모델이 고가 모델이 아닌 6.1인치 모델에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이번에 전해진 팍스콘 직원의 증언은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저가형 듀얼심 아이폰 전략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월 초부터 정확하게 리포팅했던 밍치고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싱글심입니다. 이 싱글심 6.1인치 아이폰 가격을 550에서 650달러 사이로, 듀얼심 모델을 650에서 75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정리를 해보면 6.5인치의 OLED 아이폰은 900에서 1000달러 사이, 5.8인치는 800달러대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최종 출시가 되기 전까지 제품의 가격을 그 어떤 소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저 참고만 해야겠지만, 다만 반대로 6.1인치 모델이 이 정도 가격선에서 출시가 되고 듀얼심 선택지가 추가된다면 애플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6.1인치 모델이 OLED 모델과 비교해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다운그레이드가 있을까? 이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외형이 스테인리스가 아닌 알루미늄이 되겠고, 무엇보다 패널이 OLED가 아닌 LCD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베젤이 OLED 모델보다 다소 넓겠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LCD의 경우 OLED처럼 패널 하단부를 구부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애플 측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들렸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LCD 모델만 출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 밖에 빗셈 현상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러한 패널의 특성에서 야기된 문제점들로 인해 LCD 모델만 출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이 부분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됐을지, 어느 정도의 베젤리스를 구현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D 터치인데요. 이 부분도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사용하지 않아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 3D 터치와 관련돼 아주 유용하게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이 3D 터치가 구매에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는 일부 기존 수요자층을 자연스럽게 다소 가격이 높은 OLED 모델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렌즈 개수 정도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아쉽지만 OLED 아이폰 역시 듀얼 카메라인 것으로 이야기가 굳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그리고 이 6.1인치 아이폰은 싱글 카메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정리해봤는데요. 기존 수요층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신규 수요층의 선택이 향후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인도와 중국 시장은 이 신규 수요층이 해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각사의 전략들이 이 고객층이 얼만큼 소구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빠르게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죠. 가칭입니다만 이 갤럭시 X의 발표가 준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리딩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준비 중이죠. 아울러 플랫형 모델이 추가돼 3개의 모델이 되는 갤럭시 S10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최상위 모델들로 인한 플래그십 효과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다시 말해 모든 삼성 제품 전략의 정점에 있는 이 갤럭시 A 시리즈로 삼성은 내년의 스마트폰 점유율 싸움에 승부를 보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기작 갤럭시 A에는 트리플 카메라와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들어갈 예정이죠. 이 제품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함께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오포, 비보를 필두로 한 중국 진영이 있죠. 이들은 자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발판으로 계속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플과 완전히 반대 방향의 전략을 택하고 있죠. 저가형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삼성에 앞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눈 애플이 있는데요. 이 6.1인치 아이폰을 통한 신흥 시장의 공략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다시 말해 올해 말 새로운 아이폰의 발표 이후에 점유율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특히 듀얼심 아이폰을 통해 현재 4에서 5%대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삼성은 인도, 애플은 중국,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변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살펴보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가을이 절기상으로는 이미 왔죠. 아직 싸워야 할 더위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여름 내 그토록 치열하고 뜨거웠던 삶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길 기대하며 오늘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